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자, 기본서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은 4번의 지내력이 있습니다. 4번의 지내력에 대한 자, 지내력이라는 건 땅이 견디는 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 써 있는 대로 기본서에 집안이 건축물의 하중을 받고 견디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허용지내력 이렇게 되어 있죠. 허용지내력. 자, 요 말 그대로. 자,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허용지내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허용지내력이면 땅이 견디는데 자, 킬로뉴턴 제곱미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단위 면적당. 자, 그러니까 제곱미터잖아요. 단위 면적당 집안이 부담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하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하중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안전율을 적용한 거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안전율로 나눈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참고로 우리 안전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S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안전율은요 이렇게 됩니다. 허용 응력에 대한 기준 강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걸 뭐 외우려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허용 응력은 자, 요에서 허용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안전율. 자, 요게 올라가면 요게 내려가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자, 그래서 안전율. 자, 그 다음에 기준 강도.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요 말이 우리 허용 응력, 허용 응력이나 허용 지내력. 땅에서는 허용 지내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허용 지내력은 집안이 단위 면적 딱 부담할 수 있는 자, 그죠? 그냥 우리 이 기준 강도 이걸 갖다가 안전율로 나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제가 어떻게 넣었어요? 최대 하중. 제가 최대 하중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안전율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율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공학에서 제가 또 이제 공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학에서는 자, 요 안전율 요렇게 해서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안전율로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되어 있는데 이 박스 내용이 있죠. 자, 이 박스 내용이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허용 지내력해서 자, 요 허용 지내력 하면서 그 박스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장기 허용 지내력. 자, 그래서 얘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치까지도 알면은 좋지만은 크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 연, 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갈, 모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경연자. 그래서 경연자.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자갈하고 모래. 그 다음에 모래하고 진흙.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래 또는 진흙.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 그래서 경연자. 그 다음에 자갈하고 모래, 모래하고 진흙. 그 다음에 모래 또는 진흙.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또 이제, 요렇게 해서도 요번에 나왔고, 이제 밀실한 경우도 알아야 됩니다. 자, 밀실한 경우는 똑같이 경연자. 자, 그 다음에 자갈 모래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다음에 모래가 옵니다. 밀실한 경우. 그 다음에 모래, 진흙. 자,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됩니다. 점토, 진흙이 점토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자, 이렇게 모래하고 진흙이 이쪽 맨 끝에 크기가 되는데 밀실한 경우에서 모래가 이제 밀실해지면은요, 또 특히 이제 물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요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요, 그 박스에서 보면은, 박스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래 섞인 점토. 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롬 또는 롬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도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지만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 장기 허용 진해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박스에서 보면은 단기 허용 진해력이 나와 있어요. 단기 허용 진해력은 장기 허용 진해력의 허용 응력도의 1.5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5배 이런 것도 알아도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단기 허용 진해력.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크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게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허용 진해력이 장기 허용 진해력. 그래서 여기 1.5배라 그랬죠. 얘가 그러니까 그냥 1.5배 이런 것보다 얘가 크다. 자, 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번 과정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장기 하중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기 하중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랬을 때 어느 게 크냐 그러면은 단기가, 장기는 항상 있는 거고요. 거기에 단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해력도 똑같은 하중 뭐 유사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 허용 진해력이 더 크다. 자,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자 여기 진해력에서는 자 요 내용이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전에 자 우리 뭐냐 하면은 49쪽에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요번에 나온 문제죠. 49쪽에 중요 기출 문제에서 집안 내력, 허용 진해력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크기가 큰 것부터 나열한 거.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답을 바로 보면은 답이 2번입니다. 화성암, 수성암, 자 자갈 모래, 그다음에 모래 섞인 점토. 그러니까 요번에는 자 이걸로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옛날은 아니지만 좀 됐어요. 이제 요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요 밀실한 경우가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게 다시 요게 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 주의할 거라기보다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밑에 이제 우리 해설에 보면 경한반 있죠. 그래서 우리 경연자에서 경인데, 경한반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보면 화강암, 편마암 이런 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특히 보면은 화강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화강암이나 편마암 이런 것들이 자 우리 경한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화성암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문제를 보고서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웃었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20 몇 회입니까? 요게 3회입니까? 24회네. 24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를 놓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 우리 이제 기본서 대부분이 다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암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화성암이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 둘 다 있죠. 우리 뭐라 그래요? 화산이에요, 화산. 그러니까 마그마.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이 얘기도 좀 그런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지학이라고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저 우리 땅 속에 마그마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펄펄 끓는 얘가 이제 솟아올라서 이제 그게 이제 분출이 돼서 그게 식어서 되는 게 이제 화강암, 화성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뭐냐면 화성암이 자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된 바위가 화성암입니다. 자, 화성암에서 얘는 화강암은요, 얘의 사촌 동생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과정을 해서 화강암이 되는 거예요. 화강암이. 자, 그러니까 얘 마그마에서부터 출발해서 화성암 되고 또 이제 다른 또 우리 또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시설개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거의 사촌 동생이 화강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화성암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자 우리 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더 이제 조금 더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김에 자 얘는 마그마 속에서 땅 속이에요. 땅 속에서 식어서 된 거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얘는 땅 밖에서.
그러니까 식어서 이제 암이 되는데 암이 땅 속에서 된 거냐, 땅 밖에서 된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사촌 동생이다. 자, 그렇게 해서 자 2번 화성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성암도 거기 있죠. 그래서 수성암도 또 나와 있고요. 수성암은 그때 밑에 우리 해설에서도 보면 연안반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연안반에 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47쪽으로 가서요. 자, 우리 이제 허용 진해력 이제 얘에 대한 거 뭐냐면 2번에 보면 2번에서부터는 진해력 시험입니다. 진해력 시험이라는 건 자, 땅이 견디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접 진해력 시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직접 진해력 시험은 말 그대로 그냥 땅 파고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에 땅을 파잖아요. 기초를.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게 직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서 보면 평판 제하 시험 또는 그냥 제하 시험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어떨 때는 평판 시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은 자, 땅이 너무 깊다. 자, 얘가 제일 정확한 건데 땅이 너무 깊으면은요. 자, 우리가 그저 진해력 시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간접으로 한다. 간접으로 하는 건 뭐냐면 말뚝박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보면서 진해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좀 깊게 해줬는데,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자, 이것들도 이제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보지 말고 그냥 기본서 보고 쭉 읽어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깊게 안 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직접 진해력 시험이 있죠.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 그래서 그 밑에 말이 실제 기초판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은 직접 진해력 시험은 자, 땅을 실제로 파갖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땅을 팠어요. 여기다 이제 건물 기초하고 건물 지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실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판 제하 시험을 해서 누르는 건데, 자, 요게 판입니다. 평판.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제하판이라 그래요. 자, 이걸 갖다가 넣고서, 자,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여기서 있죠. 어떤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게 뭐야? W를 해서 하중을 주는 겁니다. 하중을 주면 얘가 어떻게 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그때 얼마의 하중을 줬을지 들어가느냐. 근데 그 들어가는 거 이제 읽으면 되지만 결론은 자, 요게 뭐냐 하면 얼마 들어갈지 20mm. 20mm니까 2cm입니다. 이때의 치마량.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직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실제 기초판을 형성하는 지점, 예정 기초조면에서 제하판을 지금 요 제하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실어서 제하 하중마다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읽으면 되고, 기억해 보면 시험은 터파기 후 기초조면에서 터파기, 땅파기, 기초파기 한 다음에 여기서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저면이라 그럽니다. 기초저면에서 실시를 하고요. 자, 니은에 보면 제하판은 직경이 300mm. 자, 이런 것도 옛날에 막 수치 좀 보라 그랬는데 그냥 제하판으로 놓고 한다. 크기 이 정도. 그래서 예정 기초저면에서 실시한다. 자, 디귿에 보면 최대 제하 하중은 집안의 극한 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치 하중의 3배로 한다. 자, 이런 것도 그냥 읽어주시고요. 리얼 매회 가하는 하중은 10톤, 10kN. 자, 누르는 게 10kN. 자, 얘가 우리의 킬로뉴턴으로 이제 단위가 이런 걸 많이 쓰라 그러는데 뉴턴 단위를요. 지금도 그냥 막 쓰잖아요. 이 뭐야? 1톤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 10kN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10kN 또는 예정 파괴 하중의 5분의 1, 5분의 1.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중을, 자, 10kN, 자, 쉽게 1톤으로 눌렀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저기 위에다가 또 올려놓는 거야. 또 더 하중을 또 추가하는 겁니다. 쭉쭉. 5분의 1, 맨 처음에 5분의 1 놓고 또 5분의 2, 5분의 3 똑같이 쭉쭉쭉쭉 해서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미음에 보면 2시간에 0.1mm 이하가 될 때 치마가 정지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정지했다 이랬을 땐 지금 얘기대로 다시 제하를 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은 우리가, 그죠? 총 치마량이 20mm일 때의 하중을 단기 허용 진해력. 자, 그러니까 여기 20mm 요거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때의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 허용 진해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여기 단기 허용 진해력 여기 있죠? 단기 허용 진해력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요게 20mm일 때. 그래서 자, 여기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읒에 보면 단기 허용 진해력의 2분의 1. 자, 그러니까 2분의 1 얘가 뭐라 그랬어요? 장기 허용 진해력이라고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기서 얘기했을 때 단기 허용 진해력이 좀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값이 두 배가 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자, 얘가 크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단기 하중이 얘보다 크다. 얼만큼 크다? 실제로 했을 때 반이, 그러니까 두 배가 큽니다. 근데 자, 또 여기서 47쪽에 그 조금 전에 그 박스, 그죠? 집안의 허용 진해력에서 장기 허용 진해력에서 여기 수치 쭉 나오고요. 단기 허용 진해력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도의 1.5배라 그랬어요. 1.5배. 지금 2배라 그랬는데 여기는 1.5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할 때는 1.5배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해서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이랬을 때 얘는 1.5배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2배 반값으로 보는 거예요. 얘의 반이 얘고 얘의 2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는 1.5배로 잡았지만은 그러니까 얘가 요거의 2배란 말이죠. 그죠? 2배인데 1.5배로 잡은 거는요. 자, 요렇게 표에서만 요렇게 나타난다. 요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도 자, 요렇게 해서 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직접 진해력 시험에서는 요렇게 눌러서 이거 일제 이때가 단기호용 진해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누르는 그림도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도 있는데 그래프 뭐 막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또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림까지 어떻든 그렇고요. 3번에 보면 이제 48쪽에 간접 진해력 시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간접으로 하는 거예요. 땅이 깊을 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다 시험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뚝박기는 너무 깊으니까 집안이 우리가 기초를 하는 부분이 너무 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 땅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 뭡니까?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얘가 해머입니다. 해머를 뻥뻥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그래서 시험하는 건데 자, 우리 거기 우리 기본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아직까지도 프린터물이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보면은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49쪽에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요. 자, 요런 그림으로 해서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요렇게 종이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펜이 요렇게 자, 여기 요렇게 막 펜으로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게 지금 여기가 말뚝이에요. 여기다 지금 이걸 이렇게 댔어요. 종이를 댔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쿵쿵 박는 거예요. 그럼 요 종이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박는 겁니다. 박으면 쑥 들어가니까 얘 펜이 여기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박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박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타격을 할 때는요. 자, 5회 또는 어떻게 된다? 10회 타격한 평균값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5번이든지 또는 10회 이렇게도 표현을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5에서 그냥 10회. 요 두 가지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이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박아 갖고 그거에 무슨 값으로 한다? 평균값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 한번 수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쾅 박으니까 여기서 3cm가 들어갔다. 뭐 3mm라 그러든지 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받으니까 4. 그다음에 5. 그다음에 1.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값이니까 뭡니까?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이거에 5로 나누면 얘가 평균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 3, 8, 얘 7이니까 15죠. 그러니까 15.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3이네요. 얘가 뭡니까? 자, 그죠. 말뚝박기 시험을 했을 때 요 값이 요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뚝박기 시험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 우리 기본서의 내용은 한번 쭉쭉 읽어 주셔야 됩니다. 다. 그래서 간접 지내력 시험에서 말뚝박기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시험용 말뚝은 자, 이런 지문들 옛날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실제 사용할 말뚝하고 똑같은 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시험용 발뚝은 몇 개? 3번. 한 번 박아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걸 가지고서 3번을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다. 리을번이죠. 최종 간입량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5회 또는 10회 타격한 무슨 값이요? 요 말을 옛날에 또 시험 문제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나오는 지내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출문제 요번에 나온 거, 그죠? 우리 뭡니까? 화성함이 나왔어요. 우리 그전에는 경함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함반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요걸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자, 그 내용들도 자,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치도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4천, 2천 이것도요. 기사 시험에는 이 수치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수치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자, 우리 이제 집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에 대한 내용을 봤고 자, 그 다음 쪽에 50쪽에 보면은요, 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초. 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지우고 있는 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 대한 땅의 이제 컨디션을 이제 봤어요. 뭐 지내력 시험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시험을 해서 이제 땅 속이 대충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50쪽에 보면 자, 2번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초에 대한 얘기가 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가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 그림도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자, 요거는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그냥 PPT로 그냥 가져왔어요. 똑같죠? 요건 좀 컬러풀하게 색깔이 있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우리 기본서 보면, 정의에 보면,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갖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걸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기초가 뭐예요? 그러면은, 건축물의 하중을, 어디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다. 우리 이렇게 자, 기본서에 써 있어요. 자, 조금 이제 다른 말들도 있지만은 얘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하중.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하중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초에서 하중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얘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가 땅 속입니다. 자, 땅 속을 자, 우리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근데도 또 우리 또 그냥 이거 그냥 참고 이렇게도 그냥 표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시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GL. 자, 그래서 그라운드 라인 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 속에서 보면은 여기 땅 속에 집안이란 말이죠. 여기가 집안.
근데 자 여기 지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전달하는 지하 구조체.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얘가 이제 우리 기초라는 건데 자 우리 보면 자 요 그림도 있지만 제가 자 이제 이렇게도 좀 그립니다. 저 있는 그림에서 자 또 이제 다시 참고로도 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팠어요. 자 지금 저기 땅 속인데 그러면 저 맨 처음에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공사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뭘 박아요? 이게 뭐야?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도 주변에서 중앙으로 주변부터 박습니다. 축축축 해서 이렇게 말뚝을 받아요. 그래서 말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모래.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갈. 이런 것도 이제 넣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잡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못생긴 돌입니다. 못생긴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잡석이라 그래요. 이 잡석을 세워서 반드시 세워서 해야 돼요. 눕혀서 이걸 넣으면 깨진단 말이죠. 이렇게 세워 있으면 잘 깨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잡석을 설치한다. 근데 우리 여기 이 그림에서 잡석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자 말뚝이 있고요. 잡석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글이 좀 덜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 표시를 그냥 저 그림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잡석입니다. 못생긴 돌 호박돌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여기 밑창 콘크리트 이게 울퉁불퉁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탁 쳐요. 밑창 콘크리트인데 자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는 묵은 콘크리트라 그래요. 묵은 콘크리트. 자, 묵은 콘크리트인데, 자, 얘를 또 다른 말로 버림 콘크리트.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버림 콘크리트. 얘가 묵은이에요.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거. 왜? 이건 얘는 하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밑창 콘크리트니까 얘 요겁니다. 자, 요게, 자, 우리 이거예요. 버림 콘크리트. 그래서 요 버림이라는 말은 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 밑창. 밑창이 뭐야? 우리 신발 밑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자, 우리 얘기한. 그래서 요렇게 콘크리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그림과 같이요.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만드는 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초판을.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벽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기초판이라 그러고요. 자, 우리 여기서는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얘가 기초판까지를 기초라고 하고요.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요렇게도 표현해도 맞고요. 제가 기본서를 썼으면서도, 근데, 자, 여기서, 자, 여기가 기둥이고요. 자, 얘가 기초판입니다. 그냥,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 기초판에서부터 요 밑에 전체를 기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실은 이게 더 좋아요. 두 개 다 맞아요. 자, 어떻게 된다? 기초판의 밑부분을 다 뭐라 그런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초판의 밑부분.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초판의 밑부분. 기초판의 요 밑부분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지정이 뭐예요? 기초판의 밑부분. 자, 이렇게. 이래서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도 저는 표현을 그렇게 잘합니다. 기초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요 그림도 있고 책에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초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기초판하고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지정으로 되어 있다. 지정이 뭐냐고요? 기초판 밑부분. 자, 여기 요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겠어. 지정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조금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정은 뭐라 그랬어요? 기초판의 밑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기초는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여기와 같이 기초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위쪽을 그냥 기초판의 밑부분 지정은 맞네요. 똑같이 기초판의 밑부분은.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자, 요 이제 요 지문 기초라는 건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이나 지정 이런 것들이 자, 기초판의 밑부분이니까 잡석, 모래, 자갈, 그죠? 밑창 콘크리트 지금 여기 써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정이에요. 지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기초판의 밑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창 콘크리트, 잡석, 자갈, 모래 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말뚝, 이런 게 지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갈, 모래, 지금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잡석. 그 다음에 뭡니까? 밑창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말뚝.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지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자갈 지정, 모래 지정, 잡석 지정, 콘크리트 지정, 이런 말들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서 깔끔하게 지우면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정하고 돼 있다. 그래서 자, 요 얘기를 자,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자, 우리 50쪽에 기초의 명칭, 양가로 1번 기초판, 양가로 2번의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결선하고 자, 우리 기본서에 동결 심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뭐냐. 자, 이제 여기서 요 그림으로 이제 또 보면 요렇게 해서 여기 땅으로 이렇게 덮는 거죠. 자, 요렇게 돼 있죠. 저렇게 덮어서 여기 땅 덮은 거. 요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동결심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 우리 땅 속에는 우리 수분이라 그러죠. 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땅 속에 보면 우리 땅의 흙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저 1편에서 했나요? 자, 우리 뭡니까? 자, 흙, 바위, 또 공간, 공기 또는 그다음에 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땅 속에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물이 얼면은요, 얼어서 자,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이 되면은요, 이때 최적이 자, 우리가 9% 이상 최적이 팽창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설비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그림은 자, 여기서 좀 자, 너무 많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9% 이상이 최적이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자, 우리 배관에 물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죠? 여름에는 배관이 안 터져요. 겨울에는 얘가 얼면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상이 9% 이상이 커지는 겁니다. 커지니까 얘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 속에서는 자, 그러니까 얘도 땅 속에 있는 물이 얼으면 최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땅 속에서 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밑이나 옆으로는 다 밀실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 팽창하면서 얼음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이라 그럽니다. 또는 융기라 그래요. 자, 이런 말들 그냥 참고로요. 동상, 얼어갖고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또는 융기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논 같은 데 보면은요, 겨울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저는 또 서울이지만 옛날에 서울은 또 그렇죠. 여기 뭐 사대문 안 빼고는 다 그죠? 시골이었어요. 서울이지만은. 그러니까 뭐 다 농사 짓고 뭐 이랬단 말이죠. 농사도 짓고 밭농사, 논농사.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이런 데서 놀았죠. 공터에서. 그러면 이런 데 솟아올라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얼어서. 자, 그래서 얼음이 되니까 자, 팽창한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땅 속에 수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봄이나 여름 되면은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얘가 최적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지금 쑥 올라갔던 게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치마라 그러잖아요. 가라앉는단 말이죠. 자, 근데 가라앉는데 그냥 가라앉으면 똑같이 얘가 똑같은 크기로 가라앉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얘는 뭐 이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일 수도 있고 또 얘는 이만큼 이렇게 치마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부동치마라 그럽니다. 부동치마.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치마가 되고 여기는 이만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관계없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림과 같이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 여기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건물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치마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해요?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건축물 나중에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균열인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건물들 다 졌잖아요. 다 기초 만들어서. 근데 이런 현상이 뭐 일어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 속이 얼입니다. 얼지만 이렇게 표현할까요? 무한정 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또 아까 마그마 얘기도 했어요. 땅 속에 아주 쉽게 그냥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기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얼지만은 깊은 데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마그마, 땅 속에.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결심도. 자, 요 얘기를 우리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동결심도가 뭐예요? 그러면은 땅이 어는 깊이를 얘기한다. 무한정 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얼지만은 무한정 어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그럼 기초를 갖다가 이 땅이 얼지 않는 데에다가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는 깊이 이 얘기에서 기초는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동결 심도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지 않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상 또는 치마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보면은 여기서부터 기초니까 여기서부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 밑에는 안 오는 거니까 여기서 그림이 요게 뭡니까? 요 그림 좀 이렇게 그렸는데 요게 뭐냐면 동결심도죠. 동결심도. 그러니까 요 밑에가 기초잖아요. 요 기초는 얼지 않는 데다가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땅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선을 이 동결심도를 이으니까 이런 선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결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지금 우리 요 그림에서도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뭐야? 동결심도. 이게 동결심도입니다. 그죠? 여기 밑에 제가 여기서부터가 기초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땅 얼지 않는 데다가 해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돼 있으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동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다시 50쪽에 보면은요. 동결선에서요. 동절기의 지표면이 얼어붙는 깊이의 한도를 동결심도라고 하고 이 동결심도를 연결한 선을 동결선이라고 한다. 동결심도, 동결선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온도, 시간, 기간, 집안에 따라 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동그라미 1번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또는 동결심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결선 이하에 그래서 심도라고 이렇게 돼 있고 동결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동결심도는 북부지방은 120cm, 그 다음에 중부는 90, 남부지방은 60cm.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 이게 옛날에 어떤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유행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결, 지금 기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의 4번이죠. 자, 51쪽에 4번에 보면은, 자, 우리 뭐가 나와 있냐면은요, 기초판의 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기초의 분류. 자, 요 얘기도, 자, 요걸 갖다가, 자, 우리 여기에, 자, 여기 이제 지우고요. 요 그냥 놔둬볼까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지금 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좀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저기 위에서 보면 기초를 갖다가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 분류하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를 분류할 때는요, 자, 우리 이제 왼쪽에 보면은, 자, 이게 다 기본서에 여기 있어요. 기초판 형식, 그 다음에 지정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또는 지정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 자, 이거 이 얘기입니다. 자, 얘가 기초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 조금 전에 PPT에서도 있는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은 요렇게 그렸지만, 자, 이게, 자, 우리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정. 아까 얘기했죠. 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기초판의 밑부분을 지정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얘의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 기초판 형식에 보면은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되어 있죠. 요 네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는 조금 지우고. 요 그림은 그냥 뭐 참고로 좀 더 놔둬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기초판 예에 의해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자, 우리 온통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요, 요 네 가지가 기초판 형식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항상 하니까 저절로 되지만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나오는 게 다 뭐예요? 기초판이 아니라 지정 형식이다. 요 분류하는 게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까지. 그 다음에 뭐냐,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쭉 설명을 하고 얘가 연속 기초 맞느냐, 온통 기초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기초판 형식에서 네 가지가 있다. 요거 첫 번째 알고요. 두 번째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PPT에 있는 거, 독립기초라는 건, 자, 얘가 독립기초입니다. 자, 요 저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하면은, 자, 독립기초라고 써 있죠. 자, 독립기초는 기초판 하나에, 기초판이 한 개고요. 기둥이 한 개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초판에 기둥 하나 있잖아요. 자, 여기 다시 더 그리면, 자, 여기 기초판이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땅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독립기초. 말 그대로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써있죠.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이니까 부동치마. 그죠? 부동치마가 발생을 해요. 잘못. 부동치마. 그래서 부동치마 발생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균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치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치마를 방지하게 해서 지중보. 자, 요것도 색깔 조금 더 있죠? 최근에도 또 이제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지중보는. 지중보, 기초보, 연결보 이렇게 돼 있죠. 땅 속에다 지금 보가 뭐예요? 보가 일반적으로 큰 보, 작은 보가 있으면 큰 보를 얘기한단 말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걸 큰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동. 자꾸 지금 또 우리 옛날 배운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도 독립기초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근데 땅 속이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를 연결한다. 이게 보여요.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지중보, 그 다음에 연결보, 기초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요 지중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지중보를 설치한다라는 조말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 저기 써있죠. 그래서 복합기초는 자, 뭐냐 하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2개 이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기본서에도 자, 이 그림들이 다 있나요?
그 다음 쪽에, 저 우리 52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51쪽에는 제가 요번에 놓죠. 지중보 그림 있죠? 지중보도 그림이 여기 있네요. 아, 있는데 또 그렸네. 자, 이게 뭐예요? 자, 기초판이 있으면 기둥이 몇 개? 2개 이상. 뭐 3개 해도 돼. 이렇게 된 거 잘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데 이런 데 가다 보면 자,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복합기초에 보면 기억에 보면은, 복합기초 보는 거예요. 기초판의 모양은 주로 사다리꼴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이니까 이런 거 모양이죠. 저는 그냥 저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말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기초판 하나 이렇게 2개 이상 하기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일 때 2개 이상의 기둥이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럴 때, 자, 이럴 때. 그래서 있을 경우 또는 대지 경계선에 근접해 있을 때, 이럴 때 독립기초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복합기초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자, 우리 뭡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또 지금 쭉 나가야 되는데, 또 그죠? 우리 요번 처음 이렇게 시간 하면서 저 시간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요? 복합기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기초서부터 쭉 되는 내용, 이거 전부 내용 다 확실히 숙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